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SP 컨설팅 팀의 강영탁 선임입니다. 제 직무는 기본적으로 스페로우에서 솔루션 구축과 그리고 컨설팅 직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부분 고객사에 나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고객사에 나가 있을 때 다양한 질문들이 저한테 쏟아지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과연 외주를 통해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가 안전한가요? 혹은 외주를 통해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 가능한 보안 기술이 있을까요? 이 소스 코드는 내가 생성한 소스 코드가 아니라 뭔가 솔루션이 대신 만들어주거나 타인이 만든 소스 코드인데 이것까지 제가 고쳐야 될까요?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공급망 위험 관리라는 이름으로 보안업계에 큰 화두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공급망 위험과 솔루션에 대한 공격 대책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급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망이라는 것은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사와 솔루션을 운영하는 운영사들 간의 네트워크, 서플리 체인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예전 사례에서는 이 공급망이라는 게 별로 중요한 보안적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솔루션은 어느 정도 보조적인 입장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었고 주도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SI를 통해서 공급사 자체 내가 아니라 운영사 자체에서 개발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공격자의 포인트 투 포인트 공격은 대부분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 시스템 역시 이러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포인트 투 포인트 공격을 막기 위한 발전 방향을 가지게 되었고요. 하지만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고 시스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러한 구성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새 대부분의 서비스 구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운영사는 그런 솔루션들의 어느 정도 연동 모듈 같은 보조적인 부분들만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 되었죠. 악의적인 사용자들은 이 소스 코드가 이제 있는 A사 공급업체들을 공격 주요 포인트로 노리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원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포인트 공격에서는 뚫기가 굉장히 힘없던 보안 시스템들이 공급업체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뚫을 수 있었고 이 수월하게 뚫는 과정 안쪽에서도 공급업체는 패키지 전달이라는 구성을 통해 가지고 솔루션들을 납품함으로써 이 신뢰의 벽을 너무 손쉽게 넘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루션들의 규모가 더 커지고 서비스 규모가 점점 더 거대해질수록 이런 공급업체의 숫자들은 점점 늘어나게 됐고요. 공격 포인트들이 늘어나는 악순환들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자, 솔루션 공급업체, 어떤 공급업체를 통한 공격은 성공을 하고 어떤 공급업체를 통한 공격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성공을 하고 어떤 경우에 실패를 하는지 이 기본적인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차이점 설명에 앞서서 공급망 공격에 대한 특성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망은 신뢰 기반 공격 방식이기 때문에 공격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공격을 통해서 얻는 피해의 규모가 굉장히 거대한 편입니다. 타겟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조화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자사의 포스 기기가 오염이 됐어요. 약 4,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게 되었고 180억 원의 벌금과 2,200억 원의 소송 비용이 지출이 되게 됐습니다. 운영진들이 전부 다 해고가 되기도 했고요. 중국의 일부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공급망을 통해서 ID를 공급받아 개발을 했습니다. 엑스코드 고스트라고 불리는 이러한 공격 방식을 통해서 ID는 오염된 상태로 공급사들에게 납품이 되었고 이러한 오염된 ID를 통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은 검증 과정을 거쳐 공식 스토어에까지 출시가 되게 됐어요. 약 1억 명의 사용자가 위험에 노출되게 됐죠. 자, 앞선 예시들의 공통점은 운영사가 가지고 있는 보안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음에도 공격이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솔루션을 통해서 납품되는 파일들은 바이너리 형태의 실행 파일들이 대부분이에요. 때문에 운영사 쪽에서는 해당 파일들에 대해서 완벽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죠. 운영사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도입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인증 정보를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의 해킹을 통해서 취약점을 검증을 한다든지 보안성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취약점들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갖다 허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검증 방법들을 도입을 해서 해당 내용들을 보완을 했어요.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유지보수 과정까지 이어지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점이에요.
솔루션을 패치할 때마다 보안성 심의를 적용하는 건 공급업체한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비용적 부담도 마찬가지고 패치 일정에 맞추는 납기 준수율도 맞추기 힘드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됐죠. 현재 국내에서는 공급망 보안 대책에 관련해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이라는 레퍼런스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정부기관이 규정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만 해당 레퍼런스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미국이 기조를 생각을 했었을 때 이 분야가 확대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시대 흐름의 변화, 이 두 가지 근거로 살펴봤었을 때 해결점은 명백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제 공급사가 생산 과정에서 보안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점이죠. 자, 이 보안 프로세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소개드릴 두 개 사례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바스트의 C클리너 해킹 사태, 그리고 넷사랑의 소프트웨어 모듈 변조 사건인데요.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공통점은 공급사 내에서 나름의 보안 프로세스가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 개발자들이 그 보안 프로세스에 따른 준수를 성실하게 이행을 했음에도 공격이 성공했었다는 점입니다. 공급사는 공급사 자체 방화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상적인 형태로 개발이 되고 정상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는 상태에서만 디지털 서명을 발급을 해서 해당 제품이 공식적인 제품이라는 걸 인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방화벽을 우회하는 공격이 성공을 하고 성공된 공격이 제품 빌드 서버를 오염을 시켰었을 때 디지털 서명을 위조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었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는 공급사까지 위험한 소프트웨어가 납품이 되었고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공격이 성공하게 된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파수에서 미국의 제조업자 G사에 납품을 했었던 시절 있었던 사례예요. G사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공급사 내 생산 활동에 대한 보안 인증을 요청을 해왔어요. 미국의 기조가 180도 뒤집히게 된다는 걸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기조에 따라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어 있고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개발되어 있는지를 증빙을 요청을 해왔죠. 정말 다행히도 파수 안에는 스페로우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었고 이 스페로우의 개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이미 요소에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브섹옵스 환경이 이런 식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사례를 제시를 하고 신뢰 가능한 보안 솔루션의 보고서를 G사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해당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솔루션 개발 과정을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구현, 테스트, 운영 단계에 각각 솔루션들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중에 내포되어 있는 취약점들을 확인하는 어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 도구인 스페로우 사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서 취약점들을 검증해내는 솔루션이죠. 또 외부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스페로우 SCA라는 제품을 통해서 해당 라이브러리 취약점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품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릴리즈를 해야겠죠. 릴리즈 이후에서도 테스트 단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릴리즈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체 보안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동적 어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을 담당하는 솔루션 스페로우 다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일련의 생산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공급사 내 빌드 서버 같은 리소스들은 시스템 보안 대책을 통해서 런타임 어플리케이션 자가 방어 도구인 스페로우 RASP가 보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공급사는 이제 더 이상 보안 체계에 대한 내용이 운영사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사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신뢰의 근거를 먼저 제시할 수 있는 보안 프로세스를 사전에 적용해야 된다는 점이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안 프로세스를 적용을 했느냐, 또 어떤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 프로세스를 진단을 했느냐, 그리고 진단 수행 결과가 나오면 취약점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취약점을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함으로써 신뢰의 근거를 먼저 제시하는 이런 형태의 구성이 제일 바람직한 구성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사의 보안 대책 강화를 위해서 외부 어플리케이션,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걸 검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사의 빌드 서버 리소스를 관리를 하는 RASP 같은 모니터링 툴을 도입을 해서 보완을 한다면 더욱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렇다면 운영사는 어떨까요? 운영사는 기본적으로 침해 사고 대응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사 쪽에서 어느 정도 보안 프로세스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운영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보안 프로세스를 축소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운영사는 자사에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지 이 프로세스 추이를 공급사 쪽에 알려줌으로써 보안 대책을 보다 강화시키는 형태의 프로세스를 구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기적인 점검 프로세스를 좀 더 타이트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아까 앞부분에 설명을 드릴 때 공급업체 쪽에 패치 시마다 해당 레퍼런스에 대해서 검증을 요청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패치 시마다는 불가능하겠지만 매 주기마다 보안성 점검을 실시를 하게 된다면 피해의 규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적용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신들이 신뢰 가능한 솔루션이나 서비스 내역들을 이미 리스트로 가지고 있고 해당 리스트를 통해서 개발을 의뢰를 하게 된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산출물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급사와 운영사 양측 모두가 상호 협력적인 형태의 보안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적극적인 개발 환경을 공유하고 서로의 주기적인 보안 감사 보고서를 교환하는 형태의 프로세스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공급사는 운영사가 더 이상 검증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알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보안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스 코드에 대한 검사나 아니면 최신 취약점에 대한 신속성을 자랑하는 최신 취약점 대응을 위한 패치 작업 수행 등이 해당하게 되겠죠. 운영사 같은 경우에는 공급사가 운영사만큼의 보안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 내에 어떤 보안 프로세스가 부족한지를 인지를 하고 핵심적인 포인트를 규정해서 필수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공유를 해야 됩니다. 보안 프로세스를 도입을 했는데 너무 많은 피로감이 느껴지게 된다면 공급사와 운영사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형태의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고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보안을 유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보안이라는 게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안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완벽한 보안이라는 건 존재했었던 적이 없었어요. 이 보안이라는 울타리가 완벽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완벽한 울타리를 모적으로 보안 프로세스를 설계한다면 금방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보안은 완벽한 보안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대응이 관리 가능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현재가 됩니다. 보다 안전한 울타리 건설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P 컨설팅 팀의 강영탁 선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